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속 시원하게 해결책들 함께 할 테니까요. 2부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요. 또 그치는가 동시에 더위가 또 찜통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가 또 그냥 찜통에 덥다가 전기세 걱정도 되시겠지만은요. 일단 몸을 좀 쾌적하게 관리하시는 것도 좋으니까 몸도 쾌적하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 또 관련해서도 쾌적한 또 상담을 드릴 테니까 오늘 시간 동안 문의 전화 많이 주시면 아주 좋은 답변,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상담에 앞서서 시장의 동향 그리고 이슈들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와 그리고 서울시 부동산 정책 관련 오늘자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장님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이제 오늘자 그 헤드라인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두 가지 정도가 제가 이제 눈에 띄어서 이제 상담 전에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면 글로벌 경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IMF 제일 먼저 나옵니다. IMF 연준, 그러니까 IMF 총재라든가 그다음에 미 연준위에서 그 수장들이 모두 얘기하는 건데요. 경제가 올 한 해 굉장히 경기 침체가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위에서도 이 금리 자체를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빅 스텝, 굉장히 높은 단계로 이렇게 금리를 대폭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 그렇게 확실시 된다라고 하는 어떤 투표 결과 96%의 높은 가능성으로 이제 그 어떤 예상 수치가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좀 풀어볼 필요가 있고 어떤 내용으로 한번 풀어봐야 되는 거냐 하면은요. 잠깐 보시면 자, 미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를 하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국내도 이제 방어 금리가 되겠죠. 방어 기준을 통해서 어떤 방어 금리 자체를 또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이런 또 방어 기전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금리 자체가 오른다라는 걸 많은 분들은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조정된다. 물가를 잡을 수가 있으니 그러면 그 물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률의 가장 최상위 지표가 이제 주택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주택 가격 잡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들 많이 예상들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너무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세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그 자산 자체를 가장 크게 증식시킬 수 있는 이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전혀 외면한다? 그러면 남들이 어렵다고 기피하고 있을 때 나도 기피하고 하다 보면 남들하고 똑같은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존의 부자들을 앞설 수 있는 기회 요인조차마저도 박탈되게 되는 건데 일단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양극화로 나뉠 것 같은데 일단은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층하고 좋은 위치, 덕을 본다라고 할까요? 요런 쪽에 이제 위치로 또 이 양극화도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될까 싶으면 대출, 흔히 말해서 그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 즉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하게 되는 이런 세력들. 우리가 지금 대출 규제가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한데요. 어찌 됐든 9억까지는 40% 정도가 되니까
9억까지가 대출에 어떻게 보면은 좀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다.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9억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곳, 대출을 많이 받아서라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흔히 수도권이죠. 이 수도권 쪽하고 서울의 외곽, 서울 외곽 쪽이 될 텐데 이런 쪽들은 가만히 보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거든요. 최근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았던 곳인데 이런데 내 집 마련해서 실거주해서 영끌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한 젊은 친구들이 아마 타겟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하면 대출 금리가 당연히 뭐 변동금리로 하셨을 테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금리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부담에 점점 가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버티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가장 타격을 입으면서 집값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곳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외곽 쪽 최근에 오른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해 지역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싶은 거고요. 반대입니다. 반대로 흔히 말하는 뭐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갭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받아야 될 대출을 그 대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전세 보증금이 되겠죠. 이 전세 보증금을 내가 은행 가갖고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세입자가 갖고 들어오는 그 대출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질 수 있는 부담감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 보증금조차도 올 가을 시장, 8월 지나서 이제 9월, 10월 가을 시장쯤 되게 되면 지금 전세에 대한 물량의 공급 자체도 매물 자체도 없겠지만 전세 물량 공급 자체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세금이 강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의 강세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대출 이용하지 않고 내 돈으로 갭 투자하신 분들은 여유롭게 대처할 수도 있는 거죠. 전세금이 강세가 뛰게 되면 전세금에 밀려서 매매 가격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중 상승에 나는 금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있지만 내 주택 가격은 전세금 강세로 인해서 또 떠밀려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국내 소식이 되겠는데 국내 소식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죠.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가속화시키면서 신통기획과 전담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통기획과도 만들고 그리고 뒤에 또 이제 나올 텐데 오늘 아주 이슈가 된 게 모아타운. 이 모아타운을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또 공모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 또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이 되냐면 자, 보시면은 재개발 자체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에요.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돈,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예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시청자분들이 그런 인상을 같이 제 의견에 동조하실 텐데 이 여윳돈을 가지고 비교적 이 소액 투자로 해서 인생 역전이다. 인생을 한번 역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개발을 이제 서울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재개발 시장입니다. 이 정비 사업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고질적인 공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단위 면적당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건 재개발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이 재개발 지역 가서 주로 이제 빌라들이 되겠죠. 그런 쪽에 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한 40, 50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의 마지막 한번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한 기회를 오히려 또 잡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굳이 꼭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자,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지금 국가, 서울시, 지자체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다고 하면, 자,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 서민주택으로 대변되는 이 빌라가 많이 허물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서민주택 자체가 멸실되면서 감소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는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이 꼭 서울을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득 수준은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서울에서는 꼭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반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내 집, 이 빌라들은 어디 뭐 지금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빌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꼭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쭉 뛰고 난 그 다음 스텝에는요, 빌라 가격이 뜨게 되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부동산 저희 우리나라 보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오면서 50년의 시장을 되짚어 보면 이런 스텝을 항상 2년 주기로 거쳐왔다라는 통계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좀 두서없이 오늘 제가 이제 오면서 잠깐 이제 인터넷 서핑을 좀 하다가 굉장히 좀 요런 것들은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이 돼서 상담 전에 잠깐 한번 짬을 내서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한번 접해봤는데요. 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뭐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다고 해서 나도 같이 움츠러들 필요는 없고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시장도 존재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리려고 이 시간을 진행해 봤고요. 자, 계속해서 상담 통해서 또 다른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금리는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시장의 동향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02-2638-3973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요, 영등포 양평동 12구역이라고 재개발이 곧 착공된 데가 있거든요. 네, 그거 전망하고요. 네, 제가 대체주택으로 광진구 분자동 160의 5호를 투룸빌라를 샀어요. 네. 계약한 지는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대체주택 특례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그거를 받고 가는지 나은지, 일단은 8년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 가지고 8년 임대는 사업자 등록을 내서 8년 임대 주는 게 나은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이 광진구 금방 빌라 투룸 상계 역세권 시프트나 앞으로 네. 재개발에 좀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일단 가지고 계신 것들만 봐도 재개발 투자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양평 예, 12구역 전망과 그리고 분자동에 대해서 지금 이걸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 전망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행운입니다. 네, 제가 행운이죠. 예,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곳은 양평 12구역이네요. 예, 네, 이렇게 12구역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재개발로 말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철거를 하는 상태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향후 전망이 이제 양평 12구역에 대한 전망이 이제 궁금하시다라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건데요. 일단 양평 예. 12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전망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동 같은 경우는 이 영등포구를 크게 좀 나눠봤을 때요. 예, 나눠봤을 때 이쪽에 저쪽 당산동 쪽, 저 위쪽 있지 않습니까?
예. 위쪽들이 이제 뭐 1등, 2등, 그러니까 한강변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래쪽 물레동 쪽, 저쪽 신길동 쪽으로 이어지는 이쪽을 이제 3등 지역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이쪽에 뭐 이 양평동 그 지하철 5호선 아래쪽 쪽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뭐 관악고등학교니 뭐 이런 쪽 있는 곳. 예. 예. 이 블록 자체를 이제 가장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한 4등 지역이라고 입지적 영등포 내에서도 이렇게 블록을 좀 지정해 볼 수가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이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거와 공업지, 공장들이 혼재돼 있던 굉장히 노후된 저층 주거 지역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아파트도 무슨 큰 어떻게 보면 대규모 단지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주택 재건축을 통해서 그냥 고만한 브랜드들로 굉장히 작게 들어간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그런 아파트들이 저쪽 안양천변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실제 이 철도 교통이죠. 지하철 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거리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평균 가치가 좀 영등포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지역에 고질적인 문제였던 그러니까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굉장히 답답하고 지저분하고 낙후돼 있던 이런 것들이 아예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바뀌게 되면서 지금 양평 12교 같은 경우는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자이라는 아파트가 들어갈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바닥 자체가 토지 자체가 준공업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준공업 지역을 개발할 때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까지 같이 넣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예. 여기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예. 보면 이 아래쪽은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위쪽에 자이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이쪽 왼쪽은 이제 공공녹지로 해서 공원으로 뽑게 되겠고요. 예. 이렇게 되면 완전히 분위기 자체는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느냐? 자, 초역세권에 신축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주변에 있던 낙후됐던 것들을 확 개선시키는 효과가 되면서 이 옆쪽으로는 지금 안양천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양천과 이렇게 서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 공사가 되면서 이 안양천이 또 개발을 하게 될 거예요. 정비를 할 거거든요. 안양천변 자체를. 아, 앞으로요?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주택 가격을 잡아먹는 위해 어떤 요소들이 해소가 되면서 여기가 메꿔지게 된다라고 하고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 양평동 옆에가 뭐죠? 목동이잖아요. 예, 건너편. 이 목동하고의 접근성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막말로 걸어서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목동에 아주 집값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학군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라는 거예요. 즉, 그 영등포구 양평동과 양천구 목동의 이 주택 가격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속된 말로 같이 이렇게 연결성이 좀 좋게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차이를 굉장히 좀 줄여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양평 12구역의 전망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또 서울에 이렇게 초역세권에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현재 조건 자체가. 아, 예. 그러다 보면 희소성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니까 꼭 쥐고 있으세요. 매도 이런 거 고민하지 예.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군자동이었죠. 예. 군자동 몇 번지였죠? 160에 5호요. 잠깐만요. 왜 안 써지냐. 컴퓨터가 지금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됐다. 이제 됐네요. 예, 군자동 160에 5호. 잠시만요. 군자동 160-5번지요? 예. 네. 가서 보겠습니다. 현대 아트빌이네요. 예. 여기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계약은 지금 한 달 반 됐어요. 아직 한달 잔금 반 안 되셨어요? 치렀어요. 예. 신축 계약하신 거예요? 신축 아니고 11년 됐어요. 빌려. 집은 11년 된 집을 이번에 이제 투자로 그러면 예, 대체주택 투자로. 대체주택. 요거는 개발 바라보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러죠. 투자로. 군자동의 이제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 요거를 이제 개발을 바라보고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군자동은 그렇습니다. 시청자님 보시면 요 군자역 있잖아요. 예, 군자역에서 요 7호선이 흐르고 있거든요. 예, 7호선과 요 5호선이 이제 같이 겹쳐 있는데 혹시 TV 보고 계세요? 예, 예. 아, 그러면 이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대공원 있는데요. 네네, 이 능동 어린이 예. 대공원 그 위쪽 블럭으로 예, 군자역 5번 출구, 6번 출구 쪽으로 나오는 이 블럭 자체는 예, 노후도가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노후도예요. 예, 노후도, 뭐 접도율, 호수 밀도, 과소필지 뭐 이런 것들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 중에 예. 가장 높은 점수를 쥐고 있는 게 노후도거든요. 예, 근데 지금 5번 출구, 6번 출구 쪽에 있는 이쪽 블럭 자체는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어요. 예,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기대하기에는 신축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개발에 대한 기대는 좀 접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이제 군자역을 기점으로 해서 서남쪽이 되겠죠. 예, 여기 남일 어린이공원이 있고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이 블럭 같은 경우는 지금 딱 5대 5예요. 예,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노후도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5대 5인 거예요. 그러니까 50%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시작을 해서 개발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예. 역세권 개발이나 뭐 일단은 역세권 개발도 노후도가 좀 맞춰줘야 되는데 물론 그 기준은 좀 완화된다라고 해도 그래도 50%는 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딱 그 경계선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택에 대한 그 그러니까 주택 뭐 건축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추후에 신축에 대한 계획들이 더 잡혀 있어요. 예, 그러면서 개발 행위가 꾸준히 더 일어날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예, 그러면 노후도가 지금 아마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노후도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개발이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임장을 몇 번 갔거든요. 네, 네. 근데 단독이 없고요. 다 다세대로 바뀌어서 네, 네. 그렇게 많이 신건축할 게 없던데요. 다 5층 건물로 거의 올라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이 블럭을 다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구석구석을 다 다니시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그 노후도의 어떤 그 퍼센테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점수로 환산해서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좀 마음 먹고 확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서는 조금 애매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 된다를 제가 제가 지금 정책 관계자도 아닌데 제가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결정할 수도 예, 없는 예. 문제고.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굳이 여기를 내가 끝까지 갖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개발될 곳들을 놔두고 굳이 뭐 어느 정도 위험이 조금은 담보되는 혹시나 여차하면 개발도 안 될 수도 있는 곳을 내가 들어가서 괜히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아, 예. 그리고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대체주택이잖아요. 예, 대체주택이다 보니까 다만 얼마가 됐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대체주택 뭐 시청자님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주택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조건들에 다 맞춰서 대체주택으로 구입을 하셨던 거죠. 예, 예.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가 됐든 그 대체주택으로 매도를 하고 예. 그 금액 예. 이익된 금액하고 내가 지금 투자됐던 금액을 합쳐서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 5호선 따라간다고 보더라도 요 위쪽으로 가서 뭐 7호선 따라서 간다라고 하면 요 위쪽에 면목동들도 좀 있을 거고요. 예. 5호선 따라간다면 여기 답심역 쪽들도 얘네들한테 지금 군자역 인근에 비하면 노후도가 훨씬 더 확실하게 안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훨씬 노후도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 쪽에 오히려 같은 기간이 있으면 그렇게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대체주택이라는 걸 잘 활용하시면서 얘를 굳이 주택임대 사업자까지 등록해갖고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예. 그냥 대체주택에 대한 그 이점, 비과세에 대한 혜택 누리시고 다른 더 노후도 더 개발이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곳으로 좀 갈아타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영등포구 대림동 신동아 아파트. 네. 예, 거기가 신통기획으로 이제 뭐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매수해도 괜찮은지 네. 하고요. 네. 광장동 현대 골든텔 오피스텔 그것도 매수 여부 좀 문의드립니다. 둘 다 매수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요, 대림동 신동아는 매도고요. 매도요. 골든텔은 매수해도 괜찮은지. 자, 대림동 신동아는 여기 거주하고 네, 네. 계신가요? 아, 지금은 아직 거주는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4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넘게 지금 네, 보유를 네. 하고 계셨고, 자, 네. 요거는 전망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고요. 또 네. 광장동에 있는 오피스텔 매수 계획 갖고 계신데 두 지역 네,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대림 신동아 아파트는 갖고 계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18년도에 샀어요. 18년 된 게 아니라 18년도에 사셨어요? 네, 네, 그러면 한 4년 보유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거주하고 계시고요. 아, 거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는 한 번도 안 하셨던 거예요? 네, 아, 그러세요. 일단 4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4년 정도 기간을 시청자님 말씀 맞다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신통기획으로 진행을 했었다가 요 앞에 있는 빌라촌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구역 자체가 그렇게 됐는데 떨어졌습니다. 최종 네. 후보지까지 올라서 떨어진 곳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공모를 할 텐데 네, 이 2차 지역으로 될 가능성, 그러니까 뭐 정보가 다 오픈되고 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노후도가 이제 실제 개발을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라고 뭐 이제 판단을 해서 이 지역들 2차 후보지로 되는 곳들, 그러니까 일대 최종 후보지로 올라갔던 것들 이런 곳들과 재개발지에서 해제됐던 곳들 있잖아요. 네, 이런 곳들을 합쳐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요 시그널은 뭐냐면 여기는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신동아 아파트가 28평하고 35평인가요? 네, 맞습니다. 28평하고 35평짜리가 있는데 아, 28평 밑에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네, 네.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요. 네, 요 20평대, 30평대 아파트가 있는데 요 28평대, 20평대 아파트들이 지금 한 7억대로 알고 있어요. 네, 호가가. 네, 35평짜리들이 한 8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환승 노선이에요. 7호선하고 2호선. 흔히 말하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라인이라고 하는 2호선, 7호선, 9호선 이렇게 보이는데 네, 여기에서 2호선과 7호선이 환승하는 더블 역세권에 걸어서 진짜 넘어지면 코다할 만큼의 가까운 거리 역세권 아파트로 있는 우리 아파트가 20평대가 7억 분이 안 하고 30평대가 8억 분이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할렘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노후되고 낙후되고 그리고 방송에서 좀 언급하긴 그런데 이제 내국인들이 좀 꺼려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굉장히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뭐 답보 상태, 경기 따라서 조금 상승하고 이제 이런 정도인데 네. 이대로 개발을 안 하고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데 개발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지역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이 노후된 낙후됐던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실제 실거주도 뭐 노리는 사람들 아니면 투자자 성향도 이제 뭐 서울에 주택 공급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킬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얘는 당연히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 매도한다고 해서 네. 만약에 시청자님 입장이 아니라 여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네. 지금 뭐 거의 30평 육박하는 28평에 35평짜리 아파트를 매도하고 내가 어디 이사 갈 만한 데가 없어요. 네. 이 돈으로. 그렇다고 보면 매도하고 어디 갈 것도 좀 별로 불명확스러운 거고요. 요걸 매도하면 제가 아까 그러니까 상담 전에 이슈 국내외 이슈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이런 쪽에 네. 대해서. 그러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수도권이나 외곽 쪽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굳이 그런 위험성을 담보하면서 그쪽에 가서 내가 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네. 입장에서는 고민이 필요 없고요. 아. 요거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게 훨씬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부동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네. 광장동에 뭐였죠? 현대 골든텔이라고요. 네. 한 동짜리 광장동이요. 워커힐 있는데. 광장동 그 번지수 알 수 있을까요? 아, 현대 골든텔이라고 찍으면 나오는데 번지수가 잠깐만요. 광장동 네. 현대 골든빌 네. 골든텔인데요. 골든텔이요. 네. 여기 아차산로 78길 75요. 잠깐만요. 골든텔. 네, 여기 있네요. 광장동에. 네. 광진 뭐 여기 워커힐 아래쪽에 있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있는 오피스텔을 네. 요게 뭐 원룸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거를 이제 매수를 해서 네. 임대를 볼까라는 생각에 네.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근데 저 강조망을 사고 싶은데 항상 뒤에 아차산 조망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너무 오래돼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가격이 오를 입지가 있고요. 그렇지 네. 않은 입지가 있거든요. 네. 굳이 지금 현 시장에서 투자 품목으로 해서 이 현대 골든델 오피스텔을 여기를 그 매수한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 나중에 네. 그게 주상복합이나 이렇게 네. 다시 지어질 거를 대비해 갖고. 이거 말고라도 투자할 거 많아요. 아, 그 그래요? 너무 나중 생각하면서 이런 거 들어가시면 네. 너무 다른 복잡해요? 그러니까 기회 요인을 상실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더 아.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되시는 거거든요. 네. 더 빨리 현금화할 수 있고 더 빨리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그냥 들어가서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소유하신 분들이 싫어할까 봐 제가 더 네, 얘기를 네. 못 할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굳이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신동아 아파트 잘 갖고 계시고요. 네, 네. 그러면서 투자할 네. 곳이 더 많아요. 이거보다 더 훨씬 나은 곳들이. 네. 그냥 저 찾아와서 상담하시면 제가 아예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1대1 상담에서 한번 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도 한번 기회이실 것 같아요. 네, 김종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대림동의 아파트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82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5호선 답심리역 인근 다세대 주택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자, 답심리역 인근에 요즘 뭐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까 그 우리 두 번째 상담하셨던 분인가요? 그 군자역 쪽에 이제 주택을 갖고 계셨던 분, 투룸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셨던 분한
그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답심리 같은 곳은 군자 이쪽 부근에 비하면 군자역 부근에 비한다고 하면 굉장히 노후도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노후도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굳이 이쪽하고 군자동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요 답심리역에 있는 그 다세대 주택 요거만 딱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 전체의 어떻게 보면 흐름,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잠깐 좀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작년 4월이죠. 21년 4월에 국토계획법, 국계법이라고 하는데 이 국계법의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는 뭐냐? 용적률을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좀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역세권 특히나 역세권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시로 예를 들면 역세권의 지금 주거지 이 주거지를 최상위층인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 종 상향을 통해서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층,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 역세권에서 이 주거지로, 그러니까 서울시 역세권을 보시면은 한 300여 곳이 됩니다. 이런 곳들을 주변이 주거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들을 본다라고 하면 한 100여 곳으로 추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0여 곳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지는 않겠죠. 한꺼번에. 그러면 주로 어느 쪽이 되냐면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가서 줄을 서라 이런 말이 있듯이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개발이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곳들 이런 쪽 주변이 당연히 기반시설이니까 여러 가지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충분히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 시내에서 앞으로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게 GTX거든요. 이 GTX가 유일하게 환승이 되는 곳들이 세 군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바꾸고 자 용산과 삼성역 일대와 청량역 일대가 되겠죠. 그러면 미래 어떻게 보면 광역철도 이 GTX의 환승 노선 아주 뭐 노른자위가 될 텐데 뭐 용산이라든가 삼성 쪽에 일단 들어가고 싶어도 굉장히 그 투자금 자체가 높죠. 굉장히 돈이 많이 투여가 될 텐데 이 청량역 부근 같은 어떻게 보면 개발의 호재를 봤을 때 뭐 크게 밀리지 않을 이 청량리 역세권 개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청량 요 위쪽이 이제 지도에 표시는 안 되지만 이쪽이 이제 청량리역이 되겠고요. 이쪽 앞에가 전농, 답심리, 뉴타운으로 해서 다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위쪽들이 그 아랫부분에 답심리역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노후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후도도 충족이 돼 있고 그렇게 보면 이쪽에는 자 지금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모아타운, 모아타운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 반경 350m 안에 있는 역세권 개발 이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개발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쪽 같은 곳에는 지금 요거를 팔고 지금 딴 데로 이사 간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추천할 만한 곳이고 투자를 해라라고 해도 밀리지 않을 지역인데 내가 굳이 지금까지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갖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의 기회 요인이 훨씬 많으니까요. 충분히 더 보유하시면서 시장 상황에 대응하시면 좋은 투자 결과를 아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부천의 소사구에 네. 42번지거든요. 네. 단독주택은 35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공으로 묶여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하고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매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부천 소사에 있는 단독주택 향후 네. 전망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송내동도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사구 이제 흔히 말하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 요거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리가 여기 7번 출구, 소사역 7번 출구, 3번 네. 출구 이쪽이거든요. 네, 네, 바로 입구입니다. 네,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복합주택 뭐 사업인데, 네, 자 이쪽은 시청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21년 6월 29일 이후에 네. 소유권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뭐 된다? 성금 청산된다. 네, 매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죠? 네, 네, 네. 뭐 매도 자체도 불가한데 이거에 대해서 전망을, 그러니까 얘는 붙잡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건 뭐 아니 팔고 싶어도 그러니까요. 뭐 팔 수도 없는 상황인데 혹시나 저는 지금 요거를 물어보셔가지고 혹시나 네. 이런 어떤 소유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현금 청산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가, 그래도 내가 지금 매도를 고민하시나 뭐 이제 이런 쪽으로 한다면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뭐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근데 여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위쪽으로 이제 대곡 소사선이 연결이 또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보면 이제 GTX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그 소사 대곡선 요걸로 연결이 되면 저 위쪽에 이제 부천 종합 운동장 쪽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 앞으로 괜찮아질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뭐 그것도 아닌데 핸들링을 할 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네. 일단 시청자님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고민할 게 없으니까 속 끓일 일도 없는 거예요. 아, 그냥 개발 뚝심 있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개발을 네. 하게 되면 이 가치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개발을 안 할 이유도 없게 보이거든요. 여기가 또 언덕배기도 있고 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아,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개발은 당연히 해야 될 그 개발에 대한 압력은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특히나 그 대곡 소사선 요거 이제 개통되고 한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이제 개발의 압력은 더 커질 텐데 그렇다고 네. 보면 지금 뭐 주민들이 뭐 자발적인 어떤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어차피 이제 공공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네. 이쪽에 또 뭐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고 하니까 저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네. 뭐 앞으로 전망이 나쁘지 않으니 그냥 이건 보유하고 시장 상황에 대처해라라고 이제 조언 드릴게요. 그리고 송내동이요. 송내동이요? 네, 700-1이거든요. 소사구 송내동. 송내동에도 또 갖고 계세요. 네, 상가주택. 상가주택이면 그 송내역 아래쪽인데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네, 송내역 남부역 쪽이요. 네, 그 들어갈 자리가 딱 네. 송내역은 그래요. 요 아래거든요. 이거 소란 네. 초등학교 있는 블럭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700-1. 여기 분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상가주택 일종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네. 근데 여기 갖고 계시는데 이거를 매도를 해볼까 어떠나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기는 뭐 흔히 말해서 노후도 네. 그러니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노후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아, 그러면서 그냥 일종 주거지역이고 거기에 뭐 여기는 개발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아. 그냥 송내 역세권을 이용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거주하면서 세도 이제 받는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거주와 월 수익의 목적을 같이 가지면서 이제 일반 수요층들을 좀 끌어들이는 지역인데 금액 자체가 네. 최근에 아파트는 2배, 3배 막 이렇게 오르고 허다못해 빌라도 아파트보다 훨씬 네. 거래가 많아지면서 지금 2배 이상 오른 빌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 주택은 제가 봤을 땐 거의 탄탄하게 옛날 가격 유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오른 것 뿐이에요. 조금 올랐어요. 그럼 뭐 물가 상승 비율만큼 올랐긴 올랐겠지만 네.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는 꼭 내가 여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여기는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다른 쪽의 기회 요인을 노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지금 번지수랑 다시죠? 뭐 뻔합니다. 뻔합니다. 네, 이 블록 자체가 아, 제가 이제 꼭 방송이 아니라 저 그냥 개인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상담 손님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이쪽에 몇몇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면서 상담을 하셨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상황을 제가 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발 쪽하고는 거리가 먼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역세권 이거 가까워진다고 해도 역세권 개발로 이루어질 그런 계제가 아니고 아, 네. 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수익률이 확 개선이 되면서 여기가 뭐 이렇게 월세를 높이 받을 수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지금 같은 부동산 초상승기의 금액 자체도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게 올랐고 네. 그러면은 내가 굳이 더 내 시간을 투영해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한 네. 번쯤은 정리해서 좀 더 목 좋은 곳으로 찾아가든 아니면 굳이 내가 꼭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내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흔히 그 문서 부자라고 해요. 네. 그냥 집 문서 뭐 이게 다 갖고 있고 내 거 세입자들도 네. 있고 막 하니까 네. 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든든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큰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 그냥 매도 차라리 그냥 매도하고 뭐 아파트를 사던 네. 뭐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던 네. 아니면 아싸라게 그냥 수익률 높이는 좋은 상가를 매수를 하던 네. 네. 뭐 이런 쪽으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됐다라고 좀 판단이 드니까 제 말씀 네. 참고하셔서 한번 좋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제가 영등포 대림동에 네. 상가 건물을 제가 이제 쓰려고 샀는데 네. 사정이 돼가지고 그걸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그냥 가지고서 세를 주고 있는 게 나은지 그것 좀 판단을 해주십사 해서요. 네. 자, 자세한 부분 전문가와 바로 직접 상담 나눠볼게요. 예. 대략 어디쯤이시죠, 시청자님? 예, 주소를 말씀드릴까요? 네, 건물이 이제 시간이 지금 빠듯해가지고요. 예, 영등포구 대림동 네. 1039-13번지. 1039-면 요 대동초등학교 밑에 쪽인 것 같은데 다상 어린이 공원 요 예, 언저리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나요? 대동초등학교 대각선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은 한성 대동초등학교하고 예. 여기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은 요 제가 사이 건물인 것 잘- 같은데. 거기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계신 곳인데. 네, 맞습니다. 대림 이동인데요, 예. 여기가 중국 분들 굉장히 많고 가게도 다 중국 가게들이고 여기 대림동 몇 번지라고요? 1039-13. 1039-13이요. 예. 아, 네, 여기군요. 맞네요. 대동초등학교 대각선 쪽으로 있는 여기네요. 네, 맞습니다. 요거 얼마에 매수하신 거예요? 매수는 54억에. 54억이요. 지금 월세 얼마 나오죠? 저희가 쓰려고 샀기 때문에 네. 빈 층이 있었었는데 네. 거기에 월세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걸 빼고서 지금 전세 나간 것만 쓰고 있는 것만 따지면 네. 월 한 1,300만 원 정도가 1,300이면 지금 이제 네. 들어올 것까지 그러니까 들어올 걸 제외하면 1,300만 원 월세 기준으로 하면 네. 2, 3은 여기 1은 거의 뭐 3%가 훨씬 안 되거든요. 지금 거로 하면 근데 이제 세를 다 주면 한 다 4% 준다고 정도 해도 될것 제가 봐서 같고요. 3.5% 넘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수익률이. 그래요? 예. 네네. 수익률이 그럴 것 같은데 예.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예. 그 54억이라는 돈을 투영해서 뭐 수익률 뭐 4% 된다고 해도 네. 크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건물도 되게 노후된 동네거든요. 이 동네 자체가. 예. 그 여기에 이제 뭐 주택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 1동부터 대림 1동 쪽이 지금 이제 개발의 붐이 불기 시작을 했고 네. 요게 지금 2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쪽 자체는 워낙 이제 중국이 거의 차이나타운식으로 해갖고 중국인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좀 꺼려하게 되면서 이 건물 자체도 노후됐기 때문에 여기를 선뜻 그 50몇 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100억에 거의 뭐 그렇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그 돈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차익도 노릴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건물의 수익률적으로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차익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으면 매도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도한 의견이 더 중점적일 것 같고요. 자세한 네. 얘기는 혹시나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1대1 대면 상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1:1 대면 상담 이용하시고요. 저희 문자와 그리고 전화번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